2019년 4월 8일 자유북한 방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조선 평양시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양은 북조선 체제의 전시장으로 국제도시라고 자칭할 만큼 고층 빌딩이 줄비한 현대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평양 주민 상당수가 아직도 구멍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군대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북 매체에 의하면 평양시 중심구역을 제외한 외곽의 주택들에서는 무연탄으로 찍어낸 구멍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에 의한 사망사고가 빈번하다며 밤이 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 순찰대가 주택가를 돌며 중독 예방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평양시 낙랑구역에서만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이 10여 건이나 발생해 먹고 사는 난방과 치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사망한 일가족 중 9살 난 어린이는 지난해 9월 이슨 아리랑 대축전에 출연했던 초급 학생으로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원인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3, 4월 기압이 낮은 데다 단층 주택들의 구들장과 굴뚝이 호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남조선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외부 세계에는 화려하게 비춰지고 있는 평양시에서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이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인민을 위한 정치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받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된 영변 외에 북조선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핵시설과 미사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조선의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제가 빠져 있어서 우리는 합의를 못하며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영변 외 다른 지역에 있는 핵시설 및 미사일 시설로 의심되는 것을 족집게식으로 지목하고 북조선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시한 지명까지 북측에 제시하자 북조선은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에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회담에서 지목한 영변외 핵시설은 미국 언론에 보도된 강선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전소에는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정보당국도 미국 정보기관에서 우라늄 농축시설 장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1기 제조에는 고농축 우라늄 25kg 정도가 필요하며 이런 양을 생산하려면 750에서 1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1년 동안 가동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설은 또 180여 평의 지하 공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 정보기관을 속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3명의 탈북자가 풀려나 안전하게 제3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3국에서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매체에 따르면 최근 탈북자 6명은 중국에서 이동 중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위험에 처했는데 브로커들이 돈을 지불하고 어렵게 빼내온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남조선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탈북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조선 외교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관련 사안을 인지하는 대로 주재국 관련 당국을 접촉해 사실관계 확인과 강제 북송 금지를 요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탈북자 관련 세부 내용은 그들의 신변 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일일이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제3국에서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루빨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박간 환족을 통한 북조선의 해상 불법 활동이 지난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해상기구에서는 불법 활동을 위해 선박 등록 국가를 위장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항해하는 북조선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선적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즉 정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된 선박을 찾아볼 수 있는 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의 스티븐 어수번 연구원은 제재 회피 방식,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 공개하고 그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전 세계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박 등록 국가들이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 장치를 항상 켜놓을 것을 강조하는 규정을 선박 회사와의 등록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조선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조선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겠으며 양강도 지방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에서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4에서 7m,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노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